전 현직 군의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부천 이모신날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예인선이 뒤집혀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 풍덕초등학교의 교명을 바꾸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의 요구로 시작됐는데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성 지원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 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는 30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업무 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점은 의례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과 제공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전남 장흥의 한 식당에서 전 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원어치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58일 만에 누적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8일 낮 12시쯤 누적 관람객이 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 명의 절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개장 시간을 1시간 늘려 오전 9시부터 운영하고 빙하정원과 정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흘 동안의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신안 자안도 앞바다에서는 예인선이 전복돼 구조 작업이 이뤄졌고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선박 한 채가 뒤집힌 채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해경이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선박으로 향합니다. 지난 29일 아침 7시쯤 신안 자운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이 전복된 겁니다. 당시 예인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은 배에 바닷물이 차기 시작하자 끌고 가던 바지선에 옮겨 탔습니다.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9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침몰한 선박은 198톤 규모로 바지선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연료 주입구를 봉쇄한 뒤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택 2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창문 사이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8일 아침 10시 40분쯤 목포 용당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당시 50대 남녀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9일 장흥과 고흥에서도 각각 공장과 주택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7일 신안 아페도에선 승용차 2대가 충돌해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개 학교 이름은 지역명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됩니다. 그런데 순천의 풍덕초등학교는 풍덕동도 아닌 연향동에 위치해 있지만 교명이 풍덕으로 정해져 정체성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시의원이 교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풍덕초등학교. 이 학교는 이름과 달리 풍덕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옆으로 흐르는 해룡천을 기준으로 학교가 있는 오른쪽은 연향동, 해룡천 왼쪽이 풍덕동입니다. 지역민과 학부모들은 줄곧 교명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전부터 저희 학교 풍덕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 학부모 측에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교명을 바꾸자라는 어떤 여론수는 좀 많이 있어요. 풍덕동은 이제 그 초등학교 위치하고는 조금 멀기도 하고 이런 초등학교가 있으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막상 떠오르지도 않고 이래서.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풍덕초 개교 이전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학교의 부지가 포함되면서 교명이 확정됐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되면서 학교 부지가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풍덕초에서 5분 거리에 국가정원이 위치한 만큼 정원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국가정원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고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풍덕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명을 정원초등학교로 개명을 하면 어떠겠는가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 생각도 거기에 부합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명을 바꾸기까지 5가지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풍덕초등학교에서 교명 변경 계획을 수립한 뒤 순천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전남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개 교명 변경은 지역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민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육 공동체가 원하고 있으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풍덕동에 없는 풍덕초등학교에서 국가정원을 품은 정원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이 화두가 된 풍덕초.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명 변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 가운데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정책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 장기간 빛을 볼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셋째, 넷째 쌍둥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괴산군 셋째야 이상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까지 2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충북도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과 정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003년 출생아부터 1,000만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파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 아이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북 인구는 163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저출생이 극심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수천만 원대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금보단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 아이를 잠시나마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더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육 정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육아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인구 소멸 위기의 직접 해법인 출산 장려. 현금성 출혈 경쟁에 앞서 저출생 요인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소식이 함께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과 언론은 열대의 동태평양에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여름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전국 2천여 개의 건설 현장에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시작했고 지자체들도 비 피해 취약 지역 점검과 산과 하천 사방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행정당국과 주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또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자주 다니는 지역이 혹시 침수 취약 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수익금 33억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인재육성기금 20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원, 복지기동대 지원금 3억 원을 기탁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순이익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다음 달 1일부터 정비 자회사 체제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의회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제철소 관계자, 협력업체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자회사 설립 관련 활동 결과 설명과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협력사 직원들은 임금과 고용, 계약 방향 등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제철소 관계자들은 기존 협력업체와의 현재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자회사로 이동한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의 경우 임금 하락 없이 기존 연봉에서 수평 이동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수시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여수시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400여 곳을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재난도우미와 방문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독거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의 건강 관리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순신 광장 등 주요 관광지에 인공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가지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도심 열섬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여수와 고흥 부근 해역에서 조류 관측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 위치에 따라 조류가 빨라지는 곳이 있어 선박 운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여수와 고흥 부근 5개 지점에 대해 조류 관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표 주변을 지나는 선박은 항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흥 나눔리더 1호로 가입했습니다. 나눔리더는 1년 안에 기부금 100만 원을 약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1일부터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수는 나눔은 미래의 희망이라며 어려운 이웃 나눔을 통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도군이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에서는 선박 비상탈출과 기울기 체험, 익수자 구조 체험 등 모두 13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 진도군청 누리집을 참고해 6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9년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3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각종 안전체험 교육장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 분야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이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고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람은 물론 가축에 대해서도 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과 위생용품관리법도 개정돼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